백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과 성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혈액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병하는 원리도 같고 또 암처럼 위험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가 갑자기 분열하듯이 백혈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불어나서 먹이가 부족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투정하여 먹고 먹히면서 이것을 디저트 상태라고 합니다. 현대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먹고 먹히면서 고열이 발생, 동족 상잔으로 그 수가 갑자기 너무 줄기도 하고 힘이 약해져서 침입한 세균을 퇴치하지 못하여 허우적대는 과정에서 또 고열이 발생하기를 거듭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백혈병입니다. 이 백혈구는 우리 신체의 일부가 아니고 공생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없어도 우리 몸은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체가 세균을 침입을 받으면 백혈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혈병은 무서운 것이요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체와 백혈구는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이죠. 인체가 있으니까 백혈구가 살고 또 백혈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며 현대의학의 첨단 치료법은 골수 이식 수술뿐입니다. 수술도 어렵지만 수술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최종적 사망률이 약 80%에 이른다고도 하는데요. 병이 발생한 원인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고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은 자정요법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백혈구 수가 갑자기 불어나서 먹이가 부족하면 백혈구가 굶주리고 힘이 약해지며 자기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 나빠지면 자손 번식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것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암세포나 이 백혈구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백혈병은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요, 몸에 고열이 발생하는 사람을 현대의학의 첨단 장비로 진찰해보면 백혈구 수가 갑자기 늘었다가 또 갑자기 줄었다가 하면서 백혈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증세를 백혈병으로 정의합니다. 정상의 혈액 속에는 1세제곱밀리미터당 약 7,000마리의 백혈구가 살고 있는데 백혈병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약 10만 내지 30만 마리로 증가합니다. 정상 수치의 약 30배 정도입니다. 이때 수적인 증가만 했을 뿐이지 백혈구의 힘은 너무 나약하여 백혈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타인의 피를 반복적으로 수혈받게 됩니다. 백혈구 수가 너무 불어나버리면 그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백혈구들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백혈병에서 백혈구의 수가 갑자기 30배 정도로 불어났을 때 그만큼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백혈구 수만 30배로 불어났을 뿐이지 이 백혈구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때 몸속에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혈액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산소 부족 등의 나쁜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백혈구는 종족 번식의 본능으로 그 수가 암세포가 갑자기 불어나는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고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하여 백혈구끼리 서로 동족 상잔으로 또 그 수가 갑자기 감소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피가 흐르지 못하고 피가 오염되게 되면 암도 발생하고 백혈병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발생하는 원리와 이치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법도 원리와 이치가 같겠죠. 백혈병의 원인 진단을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백혈구 수의 불안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백혈병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물으면 백혈구 수가 갑자기 불어나서 그렇다 혹은 갑자기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자정요법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백혈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또 현대의학에서는 백혈구는 세균을 물리치는 일종의 도구라는 생각으로 수가 넘치면 줄이고 모자라면 더 만들면 된다는 그런 삭막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정요법에서는 백혈구도 인간처럼 먹고 살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생명체를 도구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생명체로 대접해 줘야 되지 무슨 하나의 도구로 취급해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 방법에서 현대학은 기계의 고장난 부속을 갈아치우듯이 기존의 백혈구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골수 이식 수술로 새로운 백혈구를 만들어낸다. 수술비도 엄청나고 골수 기증자가 없으면 허사입니다. 기증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전인자가 99% 일치해야 하므로 이게 정말 아주 어려운 수술입니다. 자, 자정요법에서는 백혈구가 원래처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물로 불을 끄듯이 백혈병은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정요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정요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또 자정요법의 견해입니다. 효과 면에서 이 현대의학은 골수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발병의 원인을 그대로 두고 수술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정요법에서는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였으니 자연스럽게 치료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외방법에서 이 현대의학은 백혈병 외방법이라는 말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백혈병을 외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에서는 명백하게 있죠. 평소에 자정요법을 실천하여 백혈병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를 맑게 하면 백혈병은 발생하라고 기도를 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대의학은 백혈병의 발생 원인을 원자폭탄의 방사능이라고 하는 등으로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은 백혈구가 살기 힘든 환경이라고 해야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원자폭탄의 방사능도 백혈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일 뿐이지, 그것은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백혈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백혈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니 아직도 백혈병 하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면 그 다음 단추도 계속 어긋나듯이 현대의학은 환경이 나빠서 불어난 백혈구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처음에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개발한 이 약물, 즉 백혈병 치료약입니다. 이것을 대량 투입하여 백혈구의 절반 정도를 죽이는 일까지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혈구들도 반죽음이 되어서 백혈구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백혈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백혈구를 죽이는 약을 넣은 것더니 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반은 온전한 백혈구이겠습니까? 살아남은 백혈구도 온전한 백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혈구를 죽이려고 투여한 약물이 백혈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체가 필요로 하는 다른 미생물들까지 함께 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물로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을 뒤늦게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생각한 방법은 그러니까 약물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한 방법입니다. 방사선을 쪼여서 백혈구의 생식 기능을 마비시켜서 백혈구의 정식 번식을 막았더니 일시적으로는 치료 효과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데, 다시 백혈구의 멸종 내지는 부족 현상이 와서 다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방사선의 양 조절이 어렵죠. 이 방사선을 쪼여서 절반 정도만 죽여야 하는데, 절반 정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조절했다 할지라도 혈액과 인체를 방사능에 오염시켜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새로운 방법을 또 연구해야 하였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는 것 뿐이죠. 자, 마지막으로 개발한 방법은, 다시 말해서 백혈구 환자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방법은 차라리 약물로 백혈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버리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하여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건강한 백혈구를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피를 반복 수혈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백혈병의 첨단 치료 방법인데, 과학적으로는 큰 발전이라 하겠지만 결과는 역시 실패의 반복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수술의 결과는 환자의 체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불치병이 되어 환자의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술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거의 80%는 또 재발로 사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초에 병이 발생했던 원인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수술만 하였고, 수술 전후에 다량의 마취제와 진통제 등으로 혈액을 더욱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통하여 새로운 골수와 새로운 백혈구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오염된 환경에서는 살기가 어렵겠죠. 병의 근본 원인을 못 보는 현대의학의 방법으로는 백혈구 수가 너무 많으면 줄이려고 하고 너무 적으면 늘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환자에게 수혈을 하여 백혈구 수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혈구의 수가 적정 수준에 이르게 해놓으니 일시적으로는 환자가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고 재발하기도 하죠. 현대의학은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의학은 백혈병을 치료하는 척하지만 아직은 환자를 상대로 마루타처럼 생체 실험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불치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환자가 운 좋게 나으면 마치 현대의학의 덕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정요법은 방사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돈을 들지 않고도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깨끗하게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세 이하 소아당뇨란 말이 있듯이 어린이도 당뇨병에 걸리고 백혈병에도 걸립니다. 특히 요즘은 20대 당뇨 환자가 급증한다고 크게 보도되고 있죠. 암치료 전문 병원에 가보면 중학생의 암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 모든 질병이 영양 과잉 섭취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질과 대기 오염, 농산물의 농약 오염 등등 다 말하려면 끝이 없겠죠. 피가 오염되고 혈관이 의혈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소아나 어린이가 백혈병이나 심한 피부병에 걸리는 이유는 역시 피가 맑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피가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어렵겠죠. 그러나 태아 시절 생명이 잉태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피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100%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엄마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체가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하다는 말이 누구나 아는 말이죠. 이때 엄마의 피가 요산이나 질소로 오염되었다면 아기는 태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유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의학 박사들이 이것을 유전으로 오해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유전이 아닙니다. 흡연이나 음주, 색소 음료 등으로 중독된 모체에서 자란 태아가 태어나서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여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5 내지 6세가 되어 햄버거, 소세지, 피자 등을 이거 상업적인 음식들 아닙니까? 이 같은 상업적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혈액의 오염과 의혈의 증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인병이 따로 있습니까? 공해가 없던 시절에는 30살, 40살 되어야지 성인병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식품공해, 환경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에게도 어른들이 걸리는 병이 나타난다는 그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에 모시혈관이 막혀서 병이 오면 그게 바로 성인병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듯이 오염된 강물에서 기형의 물고기가 발생하고 요산과 질소 등으로 오염된 피 속에서 백혈구는 힘을 잃어버리고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병든 사자는 하이아나의 먹이가 되고 겨울 동안 굶주려서 힘을 잃은 독사는 봄에 쥐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쥐의 머리를 물려서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나약해진 백혈균은 오히려 세균의 공격을 받고 사망해버립니다. 백혈구가 세균을 물리치고 잡아먹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균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말이죠. 원인적인 치유 방법을 말씀드리죠. 혈액의 환경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정요법으로 신장과 간의 기능을 정상화하면 곧바로 백혈구도 안정을 되찾아서 백혈병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피를 맑게 하여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깨끗한 본래의 환경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희귀병이 아닙니다. 당연한 병이고 당연히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수 이식 수술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설명한 한 구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술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위험하며 그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암 치료에 방사선 요법이나 화학요법을 썼을 경우 그 부작용으로 골수의 기능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나 또는 백혈병의 경우에 면역요법으로 이용된다. 방법은 건강한 사람의 골수액을 채취하여 인산완충액을 섞은 링거액에 넣어 역과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입한 골수가 체내에 착상하여 정식하기 쉽게 할 목적으로 미리 X선을 쬐어 이식받는 환자의 항체 생산 기능을 억제해둘 필요가 있다. 이 조작은 급성 방사능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골수 이식을 하면 급성 방사능증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하여 반대로 방사능을 대량으로 쬐은 사람에게 그 치료법으로 쓰기도 한다. 이식은 자가, 동계, 동종 및 이종의 골수를 각기 목적에 따라 쓰지만 실제로 동종 이식 이외에는 시술이 곤란하다. 그리고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 검토의 여지가 더 많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혈병 치료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참, 이에 비해서 자정요법으로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골수 이식 수술을 했다면
이 또 자정요법으로 재발을 예방해야 됩니다.